그렇다면 이제 3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쪽에서는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보이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 보아야 할 것은 제목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왼쪽에 나와 있지요.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에서 어떠한 시적 대상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세상에 있는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어떻게 한 번도 안 흔들릴 수 있겠니? 다 흔들린다. 비에 한 번도 안 젖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다 비에 젖으면서 피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 꽃잎을 예쁘게 따뜻하게 피웠다. 마찬가지로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냐. 살면서 비를 맞는 날도 있다. 한번 이 시에서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시적 대상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의 시적 대상은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목과 시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꽃입니다.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들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에 젖는 것에 대해서, 바람에 젖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꽃을 가지고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삶도 한번 적어놔 볼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적 대상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대상의 특징. 지금 우리가 시적 대상으로 꽃을 찾아두었지요. 여기 꽃,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대상의 특징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찾은 시적 대상 앞뒤로 있는 말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했지요. 꽃은 어떻다? 흔들리면서 피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같은 말로 결국에는 꽃이 흔들린다는 뜻이겠지요. 흔들리면서 무엇을 곧게 세웠다? 줄기를 곧게 세웠다. 그래서 시적 대상의 특징, 꽃은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운다. 그 다음에 아래로 와보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모든 꽃들은 다 젖으면서 핀다. 그래서 젖으면서 꽃잎을 따뜻하게 피운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피운다. 그러면 이때의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뭔가 사람들도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데 우리는 실패를 하면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꽃들은 그냥 담담하게 열심히 자기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적 화자는 어떠한 정서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꽃이 대견하기도 할 거예요. 대견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하겠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조금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꽃의 어떠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위에서 보시면 여러분
흔들리는 것과 바람과 비와 같은 건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시련이나 고난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혹은 삶이 어디 있으랴 라고 삶으로 연결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꽃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꽃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꽃에서 시인이 시적 화절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간단합니다. 맞아요. 꽃의 긍정적인 면. 이때 긍정적인 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맞아요. 흔들리고 바람과 비를 맞지만 자신의 할 일을 잘 해내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 그래서 이러한 꽃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시를 알게 되고 굉장히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가 혹시 힘들거나 할 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대상, 대상의 특징, 정서 태도로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쉬고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도종환의 또 다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담쟁이네요. 이 시의 제목은 옆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쯤 왔으면 제목 찾는 것은 아주 쉽겠지요. 다른 시에서도 가장 먼저 제목을 보아주셔야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담쟁이에요. 담쟁이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벽이나 건물, 겉면에 보면 이 푸른 이파리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쭉 타고 올라가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담쟁이라고 보통 해요. 담을 타고 조금씩 퍼져가는 식물들을 담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이 시를 통해서 담쟁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적 대상을 보기 위해서 시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담쟁이가 벽을 오르고 있나 봅니다. 물도 없고 씨앗도 하나 살아남을 수 없는 진짜 힘든 절망의 벽을 담쟁이는 앞으로 나아간다. 여기에 오타가 또 하나 있네요. 잘 챙겨 놓읍시다. 씨앗 한 통이 아니라 한 톨입니다. 미안합니다. 잘 챙겨 놓으세요. 담쟁이는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절망, 아까 전에 물도 없고 씨앗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을 푸르게 다 덮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 아, 저거는 절대 못해 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엄청 많은 잎들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혹은 시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인물, 자연물, 현상 같은 게 무엇이 있지요? 네, 잘 찾아주었어요. 바로 담쟁이입니다. 이 시는 신기하게도 제목과 시적 대상이 동일하네요. 그러면 이러한 담쟁이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담쟁이는 이런 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이러한 담쟁이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담쟁이는 무엇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벽을 오르고 있지요.
근데 그 벽을 오를 때 이 벽은 보통 어떠한 벽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맞아요. 절망의 벽을 오르지요. 절망의 벽을 오른다. 이 절망의 벽을 오를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오르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에서. 말 없이 여럿이서 함께 묵묵하게 말 없이 묵묵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힘들다라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담쟁이는 벽을 오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느낌도 조금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담쟁이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어떠한 정서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는 사람들과 달리 힘든 일을 말없이 친구들과 함께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담쟁이를 보고 시적 화자는 어떠한 정서를 가졌을 것 같습니까?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시적 화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담쟁이를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한다는 측면에서 예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지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담쟁이였지요. 그때 그 담쟁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요? 내 절망을 열심히 이겨내는 그런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러면 주제를 이렇게 적어봅시다. 담쟁이의 모습에서 얻는 삶의 교훈. 시련을 극복한다거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라거나 자, 이걸 토대로 생각해보면 위에서 첫 번째 시 여기 위에 적혀 있지요.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도 꽃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꽃에서 얻는 삶의 교훈이라고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아래 시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의 수업 끝입니다. 지난 시간 친구들이 올려준 질문을 토대로 만든 복습 사진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하브루타 질문과 답 만들어서 게시글에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